본인이 스스로 고차방 정식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. 일단 먼저 얘기하기 전에요.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. 완전 토박이었어요. 근데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? 고양시에서 살고 있습니다. 처음에 제 주민등록 등본에 서울시라고 찍혀 있다가 경기도로 바뀌는 순간 미치는 줄 알았어요. 약간 좀 허울일 수 있어요. 그 동네 그걸 갖다 뭐 무시하거나 또는 그걸 갖다 유지하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그 고민을 지금도 할 거고요. 앞으로도 할 거고요. 예전에도 했었을 거예요. 지난 한 2, 3년 전에 다들 전문가들 신축 얘기했죠. 저 혼자만 거의 구축도 괜찮다고 얘기했다. 욕 많이 먹었어요, 그 당시에.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구축도 올랐다. 왜 사람들이 구축에 갔을까? 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파트를 갔을까? 지금 말씀하신 유형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형대로 움직인 거예요. 왜? 어떤 바운더리 안에 아파트에 신축을 가고 싶었는데, 구축이라도 가고 싶었는데, 그렇다고 애들 문제 때문에 요 동네는 떠날 수가 없는데,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대체지가 뭐냐? 아파텔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파텔이 나중에 올라요. 집을 살 때는요,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하는 행동과 고스란히 이어져 나가는 행동들을 역이용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. 이제부터 조금 버리셔야 답이 나올 거예요. 왜 버려야 되느냐? 저도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, 첫 번째는 온 가족들이 다 고양시에 다 몰려 있어요. 두 번째, 아이들 문제 때문이에요. 근데 저는 서울로 안 올라왔다,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 안 들어갔다 속상해하지 않아요. 기회는 언제든지 오니까. 거기 상황에서 가장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미 똑같은 고민을 지난 1년 전에도 누군가 했고 2년 전에도 누군가 했었어요.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구는 구축 샀고 누구는 아파트를 산 거거든요. 그때까지 계속 고민하는 게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을 거예요, 대부분의 사람들이. 중요한 거는 그동안 기회에 있었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 잠실에서 제일 가고 싶은 아파트 어디예요? 엘스, 헬리오시티 다 나오죠? 자, 여러분들 아르누보 아세요? 석촌호수 바로 앞에 주상복합 바로 대로변에 있는 거 엄청 올랐어요. 자, 그런 상황이 계속 올 거예요. 무주택이라고 한다면 집을 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분명히 상대적으로 싸게 나와 있는 물건,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세요. 다음 기회가 언제냐? 언제 올지 몰라요, 저도. 하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? 예를 들어서 지금 깔고 있는 게 사고는 쉽지만 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담스럽고 뭔가 부족한 게 되게 많죠. 이 결핍이요, 다른 아파트를 계속 찾아보게 만들 거예요. 본인을 찾아보기 때문에 그 동네에 무슨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빌라가 재개발이 되고 계속 보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, 분명히. 근데 그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껍질을 하나 더 벗는 거예요. 일단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는 과감하게 시도하시는 게 맞아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. 저도 그런 경험 있겠죠. 지난 IMF 때, IMF 너무 올라갔다. 금융위기 때 제가 강의할 때 물타기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. 부동산에는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. 제가 2008년에 입주를 했어요. 그랬는데 너무 좋으니까, 새 아파트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 4억 3천에 팔래.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? 4억 4천이면 팔게요.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이 상했어. 안 사. 그리고 8개월 만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. 얼마까지 떨어졌게요? 3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못해요. 근데 저는 한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, IMF 때. 그래서 그냥 신경 껐어요. 내 팔자지 뭐.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에 결핍이 왔잖아요. 그때부터는 눈이 달라져요.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? 집값이 떨어지니까요, 다들 전세 살죠. 어떤 상황이 됐느냐? 전세가격이 올라요. 갭이 붙죠. 그 아파트를 똑같은 걸 2번 샀습니다. 나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, 실제적으로는. 그리고 전세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난 편안해요. 왜? 내 집이잖아. 그러다가 집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다시 4억 3천을 도달을 합니다. 1억이 넘는 손해를 본 것 같은 그 느낌을 다른 방식으로, 그 이후에는 안 보이죠.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일반인들이에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했더니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돼버렸네요. 그렇게 안 오르던 주택이 그 4억 3천이 결국 언제까지 갔는 줄 아세요? 작년까지. 근데 오르는 건 다 시기가 있어요. 고양시 그렇게 안 오른다가 다 오르니까 미친 듯이 올랐죠. 사람은요, 지금 현재로 기준해서 1년 이내의 결과물에 대한 것만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제발 좀 단기적으로만 얽매이지 마라. 이 부동산 투자는 평생 하게 될 거다.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느끼는 줄 아세요? 야, 이게 은근히 쉽다. 왜 쉬운 줄 아세요?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요.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애매한 것들을 너무 단기간에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지금 고민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차방 정식으로 풀려고 하면은요, 한도 끝도 없어요. 지금 이거는 치환하셔야 돼요.
버릴 수 있는 건 버리셔야 된다. 근데 아마 자녀 교육은 못 버리실 거예요. 그러면 그 자녀 교육을 상수해 놓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그럼 그 옆에 있는 거 가야 되죠. 내가 거기밖에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? 먼저 결정 못 했을 뿐이에요.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확률이 낮은 걸로 갈 수밖에 없지만, 그렇게 한번 결핍이 오고 나면 생각이 바꾸고 행동이 바뀌어지면서 또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해요.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으니까. 제가 98년, 97년 그때 처음 투자했거든요. 제가 월급 67만 원 받을 때예요. 그때 600만 원으로 1억 원짜리 집을 샀어요. 미친 짓이죠.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 IMF였거든요. 본인만 집 떨어졌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. 집값이 깡통 전세다면 되게 열받아가죠. 집값이 더 떨어지면. 근데 이 전세값이 여러분 잘 모르세요.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고 있다는 걸. 아무리 떨어져도요, 전세값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.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. 일단은 지금 부족해 보이는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구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. 청약통장 아깝다고 그랬죠? 청약통장 아까운 게 왜 아까운 줄 아세요? 지금 기준으로 세상을 봐서 그래요. 또 청약통장이 아까운 건 좋은데, 예를 들어서 되게 안 좋아하는 시장이 와서 침체장이 왔다고 쳐볼게요. 그때 3기 신도시 분양해요. 여러분들 집 청약할 것 같아요? 청약 안 할 것 같아요? 거의 안 해요. 왜? 무섭거든. 그래서 안 하거든요. 청약 가점 다 필요 없이 줍줍 하실 거예요. 지난 2010년도, 2009년도에 고양시 원흥지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 당시에 미분양이 났습니다. 56%가 분양이 미분양이었어요. 근데 그 분양가, 84가 분양가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? 2억 4천이었습니다. 당시. 근데 지금 그 앞에 뭐가 들어선 줄 아세요? 이제 GTX 착능력이 생기죠. 그게 지금 9억이에요. 사람 일이라는 건 이렇게 바뀌어요. 청약통장 아까운 거는 지금 기준이에요. 저는 그걸 봤잖아요. 20년 동안.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뻔하다는 걸 알아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는 거 실패할 수 있어요. 괜찮아요. 왜 걱정하세요? 근데 포기만 하지 마세요. 그리고 결핍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. 하면 그 이후에 되게 많은 기회가 올 거다.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딴 데도 한번 보세요. 처음에 눈이 번쩍 띄어요. 이거 괜찮다.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랑 얘기하고 자기 단점이 보여요. 그러면서 그때부터 의논을 해요. 자기네들이 해결도 못할 건데. 그리고 결론이 대부분 어떻게 가느냐? 안 사기로 결정을 해요. 자, 그렇게 항상 반복됐던 것 같아요. 자, 지금 늦은 건 늦은 게 아닙니다.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.